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월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젊음, 흐려진 시력, 느려진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이 질문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죠. 바로 삶이 텅 비어버리는 공포입니다.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더 이상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멀게 느껴지더라도 언젠가 이 두려움이 당신에게도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삶이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는 데서 온다. 그렇다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취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를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추천받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먼저 취미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취미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요? 몇 해 전 한 어르신의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권한 꽃꽂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꽃을 다듬고 모양을 잡고 색감을 조화롭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그는 오랜만에 몰입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꽃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취미는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취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취미가 나에게 맞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방송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가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취미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순수한 즐거움에 푹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놀이 하나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무언가에 몰입하며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런 기쁨의 순간이 사라져가곤 합니다. 책임감, 의무, 그리고 삶의 무게 속에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취미의 힘입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사례는 70대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퇴직 후에는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그가 마주한 것은 깊은 외로움과 지루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는 즐거움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세상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와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취미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취미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분은 중년이 된 후 봉사활동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봉사가 낯설고 힘들었지만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느낀 따뜻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녀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취미를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걷는다는 행위는 너무나 익숙하고 단순해서 그 가치를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60대의 걷기를 시작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정신적 공허감과 우울함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를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읽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점차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걷는 동안 자연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걷기는 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걷기는 그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취미입니다.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혼자서도 또는 다른 사람과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걷기를 통해 노년의 삶이 변화한 또 다른 사례는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크나큰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았고 그녀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의 권유로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녀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이 모임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걷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걷기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취미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걷기를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술과 창작 활동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고 창작은 우리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를 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후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쁜 업무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퇴직 후에는 갑작스레 멈춰버린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문화센터의 그림 교실 광고를 보고 호기심 반, 망설임 반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술 시간 이후로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 없던 그녀는 첫 수업이 어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림을 배우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된 그림보다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주는 몰입과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림 교실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끊임없이 배워가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술과 창작 활동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를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미술뿐 아니라 글쓰기, 음악, 사진 등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글쓰기를 시작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오랜 시간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느라 글쓰기라면 질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문득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기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가족 이야기까지 글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가 지나온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울컥하기도 했어요. 글쓰기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준 선물이었죠. 예술과 창작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고 우리의 내면을 채우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술과 창작에 도전해보세요. 무엇이든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 공예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노후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부부는 퇴직 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새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초급 스페인어 강좌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들은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발음이 어색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 단어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아 중도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그들은 간단한 스페인어로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두 사람의 노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도전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년의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 중에는 94세의 나이에 대학 학위를 취득한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지만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90대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꼭 학문적인 영역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우리의 일상을 더 흥미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피아노 교습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며 단순한 멜로디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음악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줬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맞이하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그 시작이 가져다 줄 변화는 예상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취미는 단순히 개인의 시간을 채우는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미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위 사람들과 교감하며 삶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70대 후반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아내와의 평온한 일상을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집과 몇몇 물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손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의 작품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의미를 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뜨개 작품을 지역 아동센터와 요양원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모자와 목도리를, 어르신들에게는 포근한 담요를 전달하며 그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선물이 누군가의 미소로 돌아오는 걸 볼 때 삶의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고독과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취미는 우리의 삶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나눔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나눔의 활동이 우리의 정신적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고립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나눔을 강조한 아름다운 예는 많습니다. 예컨대 김장 문화는 단순히 가족 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나눔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노후의 삶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그리고 점차 줄어드는 대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힘은 우리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줄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아이들을 키워내며 바쁘게 살던 삶이 갑자기 정적 속에 갇힌 듯 고요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며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권유로 지역 노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도예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흙을 만지고 각자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 간의 따뜻한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도예를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좋았지만 함께 배우고 서로의 작품을 응원하는 그 시간이 더 즐거웠어요.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작은 고민까지 나누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 경험은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예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같은 수업을 들었던 이들과 함께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고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 운동, 예술,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레와 품앗이 문화는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며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즐거움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삶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나오는 웃음과 행복은 삶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 자주 느끼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노후의 삶은 결코 혼자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다음 주에는 노년의 건강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년의 삶,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